세조는 수양대군, 즉 세조가 굉장히 무자비하게 원초적인 힘으로 단종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을 모두 초청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조가 단종,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를 때 과연 조선에는 법률이 없었을까요? 오로지 칼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가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도 조선의 실정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어요. 즉, 본인은 칼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본인이 이렇게 해서 얻은 권력을 마치 시스템 속에서 원래 존재하던 권력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세조였습니다. 오늘은 법률 용어 없이 어려운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조선시대 세조와 단종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잔인하게 죽일 때 조선에는 어떤 법률이 있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법률이었던 대명률이라는 법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조선에서 사용되는 법인데 왜 남의 나라 법을 가져서 사용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대명률, 즉 명나라의 법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통용되던 기본 원칙과 똑같은 것이었기에 조선만 그것을 배척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 대명률, 즉 세조가 단종을 죽일 때 사용했던 이 법률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10가지의 제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을 수 없는 10가지의 범죄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반역죄였습니다. 세조는 이 당시 조선이 사용하고 있었던 명나라의 법률, 대명률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던 대역죄인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단종과 그를 따르던 세력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물론 당시 세조가 지금의 관점에서처럼 파악을 해서 법률을 엄격하게 따져서 그 법에 따라 처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대명률에 있는 모반 대역이라는 죄의 존재가 세조의 행동을 굉장히 뒷받침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명률에는 지금의 현대 관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이한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운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자어를 풀이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죄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이것은 마치 언뜻 들으면 당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반역 형벌을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불운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형법에 지금처럼 인간사의 모든 제명을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보호를 지배하는 사또, 수령이 적당히 봐서 어떤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본인 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도로 이루어진 이 불운위라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죄, 그리고 대명률에서 가장 큰 죄로 치던 대역죄, 이 두 가지가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단종을 따르던 숙청하게 만든 가장 큰 법률적 근간이었습니다. 세조는 본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왕위를 뺏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법률을 이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했던 것인지 본인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한 조선의 실정에 만든 법률이 경국대전인데요. 이 경국대전은 세조의 아들인 성종 때 일로 완성이 되고 이렇게 세조가 만들기 시작한 조선의 법률인 경국대전은 1894년 가보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을 지배하는 근본 법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조가 왕이 오른 경국대전이라는 법정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는 본인을 왕으로 만들어준 킹메이커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한 조문들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현실 정치의 시각으로 보아도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당시 세조는 왕이 오르고 나에 본인을 왕으로 만들어준 킹메이커
쉐이커 세력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북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신들에게 왕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땅인 사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관료들에게 하사한 땅은 원칙적으로 관료가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가 경북대전에 만들어 놓은 사패지라는 개념은 세금도 내지 않고 그 공신이 관직에서 물러나도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었어요. 굉장히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세조는 이 사패시에 관한 내용을 경북대전에 슬쩍 끼워놓으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본인을 왕으로 만들어준 한명회, 신숙주 등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후한 포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명회의 정자가 압구정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한명회의 정자인 압구정은 굉장히 당시로서도 금싸라기 땅에 있던 것이었어요. 한강변을 둘러싼 토지들은 지금도 굉장히 비싼 토지이지만 조선시대에도 한강변의 토지들은 당시 운수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풍경이 뛰어나고 하는 장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왕의 소유, 즉 국가 소유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땅 중에서도 가장 명당으로 쳐주던 곳이 바로 지금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는 그 일대의 압구정이었어요. 근데 그 땅의 한 명에는 압구정이라 불리던 본인의 정자를 짓고 본인의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죠. 그리고 이 한명회가 본인의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던 그 한강변 땅이 세조가 한명회에게 내렸던 사패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명회가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싼 땅을 사패지로 내리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그 이외에 세조에게 협조했던 많은 관료들이 사패지라는 이름의 이 제도를 이용해서 세조로부터 경제적으로 부한 보상을 받습니다. 본인을 왕으로 만들어준 세력에게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세조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조는 본인이 왕이여 오자마자 만들기 시작한 법전에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당화하는 조문들을 슬쩍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북대전에는 이렇게 이상한 내용밖에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경북대전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민법, 형법, 행정법뿐만 아니라 상속과 군사 조직에 관한 사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방대한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을 지배하던 근본 법률인 경북대전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아도 굉장히 근대적 법치주의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 이야기 발전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항생제도 없었고 마취제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현대 이야기 발전하기 전에 선조들의 어떤 의학적인 처치들을 보면 지금으로서는 황당한 것도 매우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도 의학처럼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법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을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북대전에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신분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서 정당화했다든가 아니면 고문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현대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경북대전에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아도 굉장히 선진적인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복제라고 해서 사형수는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이미 조선시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경북대전이 제정된 초창기 조선 초기에는 시집간 딸에게도 재산을 균분하게 나누어 준다는 자녀들에 대한 균분상속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간혹 지금도 결혼한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는 이 차별을 완전히 법적으로 금지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경북대전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개정하지 못한다. 그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손댈 수 없다고 하여서 전제 군주의 독재를 방지하고 또한 어떤 국가의 형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어떤 근대적 법치주의의 면모를 보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북대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문 또는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규정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1894년 가보개혁과 함께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 여러분, 1894년 가보개혁 이후로 경북대전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들어온 최초의 근대적 법체계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보개혁 그 다음 해 1895년 3월에 재판을 받았던 동학농민운동의 주역 전봉준 장군이었어요. 1894년 가보개혁, 그리고 그 이듬해 전봉준의 재판까지, 이렇게 역사가 무궁하게 흘러온 동안 조선을 지배한 것이 바로 세조가 만들기 시작한 경북대전이라는 법전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갑자기 등장해서 칼의 힘으로, 굉장히 원초적인 힘으로 권력을 얻은 세조가 만든 경북대전. 이 법전이 조선 왕조 500년을 지배한 근본 법전이 되었다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법률도 의학처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마취제도 없었고, 항생제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천재들의 발견이 있었죠. 법학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이 현 시점에 이르게까지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 굴곡과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때로는 천재들의 위대한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세조가 경북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 발전에서 보면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힘으로 스스로 최고의 권력자가 된 왕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본인 주변의 군사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법 시스템을 정비하여 본인의 권력을 법률로서 지키려고 했다는 점. 이 부분을 곱씹어보면 역사는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변한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